네, 자,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페이지 한글 맞춤법 25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되는 경우, 그리고 부사에 이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되는 경우에 요거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5항 읽어보시면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하다, 꾸준하다, 도저하다, 도저하다는 말이 사전에 있어요. 있고 딱하다, 어렴풋하다, 깨끗하다 이런 것에 이나 히가 붙었을 때 앞에 원형을 다 밝혀 적어서 급하다가 아니라 급하다. 그 다음에 꾸준하다, 꾸준히. 그 다음에 급하다가 아니라 급히가 아니라 급히. 그 다음에 꾸준히. 그 다음에 도저히, 딱히가 아니라 딱히 이런 식으로 다 앞에 있는 것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 보실까요? 도저하다는 학식이나 생각, 기술 단위가 아주 깊다. 아니면 행동이나 몸가짐이 빗나가지 않고 곧아서 훌륭하다의 뜻을 가진 사전 표제어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말은 아무리 그 학식이나 생각, 기술 따위가 깊더라도 모르겠다라는 뭐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하여간 도저하다라는 게 사전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히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어서 도저히라고 그렇게 적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붙임 보시면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그래서 갑작하다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즉 갑작이로 적지 않고 발음대로 갑자기로 그렇게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것도 반듯하다하고 관련이 없어요. 꼭이란 뜻은 반듯하다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다가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듯하다와 반드시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반드시, 물론 반드시 서 있다, 반드시 서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반드이라고 그렇게 적어야겠죠.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니까. 그런데 꼭이라는 뜻에 반드시 있죠. 요거는 반듯하다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형을 밝혀 적지 발음대로 반드시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꼭이란 뜻으로. 그 다음에 슬며시, 이거 슬며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슬며시라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시겠습니다.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생각을 곰곰 생각하다라는 말이 된대요. 그래서 곰곰도 독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것에 이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어서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이런 식으로 일찍이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라고 적는 것만 맞죠. 일찍이라고 적는 것 틀리다고 제가 2주차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일찍, 그 다음에 더욱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것에 이가 결합했을 때는 그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1번 어렴풋 이가 있고 어렴풋이가 있네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어렴풋 하다가 되죠.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 이가 붙었을 때 원형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어렴풋이 요 앞에 걸로 적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 보시면 갑작하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 갑자기라고 그렇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그 발음대로 적은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일찍이 없었던 일을 얘기하면 일찍이 독립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가 붙는 경우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일찍이만 맞지 일찍이라고 쓰는 것 단 한순간도 없다.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6항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이번엔 어근에 하다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되는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는데 이번에 원형 밝혀 적는 게 원형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르게 19항서부터 지금 26항까지 전미사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25항까지는 어근을 밝혀 적는 것인데 이번에는 26항은 그 어미가 아니라 전미사를 밝혀 적는 것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길라잡이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다 없다를 밝혀 적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26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6항 하다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어는 즉 전미사 하다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어는 그 전미사 하다 없다를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을 보겠습니다. 딱 하다, 숫 하다, 착하다, 텁텁하다, 푹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를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 없다, 상 없다, 시름 없다, 열 없다, 하염 없다. 이런 식으로 없다를 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번 착한 아이, 착한 아이. 어떤 게 맞습니까? 착하다, 하다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아이,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질 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없다를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질 없이 없다의 원형을 밝혀 적은 앞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연습 문제가 쭉 있네요. 연습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신 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훅 뛰어 넘어가지고요. 자, 이번엔 40페이지 제4절 합성어비 접두사가 붙은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전미사가 붙은 말을 살펴보았죠. 이번엔 합성어와 접두사가 붙은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40페이지에 한글만추법 27항 합성어 접두 파생어 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7항 보시면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그러니까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합성어, 그 다음에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 접두 파생어, 이런 경우에 각각 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이 바로 요 27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국말이, 꺾고지, 국말이는 국 말다잖아요. 국과 말다. 그 다음에 그 꺾고지는 꺾다와 꽂다. 그 다음에 꽃잎, 꽃과 잎, 그 다음에 끝과 장, 그 다음에 물과 난리, 밑과 천, 부엌과 일, 그 다음에 실과 증, 그 다음에 옷과 안, 이런 식으로 다 그게 붙었을 때 그 합성어나 아니면 접두파생어가 있을 때 그때 다 양쪽에 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볼까요? 해설 보시면 끝장의 장을 초장, 파장에서의 장과 같은 것으로 볼 때 이 장은 하나의 어휘 형태소로 해석된다. 즉, 전미사가 아니라 하나의 어휘 형태소로서 끝장 같은 경우는 끝과 장 둘 다 어휘적인 뜻이 있는 그런 합성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과 밑천에 천은 전이 바뀐 형태라고 볼 때 밑천에서의 천도 하나의 어휘 형태소로 해석된다. 자, 그러니까 밑천의 천도 그것도 그게 아니라 전미사가 아니라 하나의 어휘 형태소로서 둘 다 밑과 천 둘 다 이제 의미가 있는 어휘 형태소로서 합성어라고 인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실증의 증 역시 단어 문자인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형태소로 해석된다. 그래서 실증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과 증 이것도 둘 다 어휘 형태소로서 그렇게 전미사로서 해석이 된다는 전미사가 아니라 합성어로서 그래서 실과 증 실과 증은 둘 다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접두사 세시, 셋시의 구별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세시를 붙이고 울림소리 앞에서는 셋시를 적도록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요거 보시면 세쉿과 셋쉿 요거 두 배 구분 가세요. 일단은 세와 시는 어떻게 구분이 가나요? 세 같은 경우에는 양성 모음에 결합하는 것이고 시 같은 경우는 음성 모음에 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와 시가 있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요거 구분은 이제 요거 양성 모음과 결합하는 것, 이건 음성 모음과 결합하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 다음에 요 셋과 싯도 마찬가지죠. 셋과 싯도 역시 양성 모음은 세셋,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은 시쉿,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세와 그러면 셋은 어떻게 구분이 가느냐, 또 시와 싯은 어떻게 구분이 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 세, 셋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요게 지금 사이시옷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사이시옷 같은 경우에는 뒤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못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예사소리 앞에서 온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앞. 그 다음에 시는 요거는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된소리, 거센소리 앞.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세파라타예요? 셋파라타예요? 세파라타예요. 왜냐면 파라타의 피읍이 거센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세노라타입니까? 셋노라타입니까?
예, 샛노랗다죠. 그거는 이제 노랗다의 니은은 예사소리니까 이렇게 샛노랗다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시쉿도 마찬가지예요. 시퍼렇다. 그 다음에 쉿 누렇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건 파랗다, 퍼렇다의 문제죠. 요거는 새파랗다, 그 다음에 시퍼렇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참고로 또 알아두셔야 될 것, 요 사이 소리, 그 사이시옷 뒤에는 된 소리, 거센 소리 못 온다. 예, 예사 소리만 온다라는 것, 그거 기억해 주세요. 예, 그래서 자, 뒤쪽입니까? 뒤쪽입니까? 예, 그 뒤쪽이에요. 뒤쪽 안 됩니다. 그 저기 사이시옷 못 붙어요. 왜냐하면 쪽이 그게 저 된 소리잖아요. 된 소리니까 사이시옷 못 붙고요. 그냥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사이시옷 뒤에는 된 소리, 거센 소리 못 온다. 자, 뒷풀이입니까? 뒤풀이입니까? 예, 뒤풀이에요. 뒤풀이. 왜냐하면 풀이의 그 피읍이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예, 뒤에 그 앞에 그 저기 사이시오 못 옵니다. 그래서 뒤풀이 그렇게 적는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 이번에는 저기 곧 그래서 그 셋이 예, 셋잇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붙임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예, 그래서 할아버지, 할아범 있죠? 요게 원래 한 아버지, 한 아범이에요. 그 한이라는 것은 크다란 뜻의 고유어입니다. 고유어 접미사예요. 접두사예요. 그래서 원래 한 아버지, 한 아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요거 할아버지, 할아범 이런 식으로 예, 저기 바뀐 것은 저 어원이 분명하지만 한이라고 분명하지만 소리가 특이하게 바뀐 것은 이렇게 특이하게 바뀐 대로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할어멈, 할어머니 멈이라는 말은 별로 안 쓰지만 하여간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원래 한어미죠. 한어미인데 예, 한이라는 말이 할로 그렇게 예,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에 따라서 할머니도 할머니로 적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접두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인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뀐 것이 있으면 특이하게 바뀐 것이 있으면 특이하게 바뀐 대로 적는다. 그래서 한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범,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붙임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골병, 골탕, 끌탕, 며칠, 아제비, 오라비, 업심여기다, 불이 나게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골병의 골자가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그 골타에서 왔을 거예요. 골타, 리을 히읗에 골타가 있는데 그게 썩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썩은 병, 그 다음에 골탕, 뭐 썩은 뭐 탕, 예, 그 다음 뭐 끌탕, 뭐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원이 불분명해요. 예, 불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어원을 밝혀 적지 않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음대로 소리대로 적는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예가 있거든요. 업신여기다도 이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거나 없는 것 같이 생각하다라는 없이 여기다에서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없이 여기다가 아니라 업신여기다거든요. 니은이 붙잖아요. 업신에 니은이 덧붙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음이 첨가할 환경,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없이 여기다, 업신여기다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진다.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원이 없다에서 왔으면 없이 여기다일 텐데 예, 요것도 이제 업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니은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불분명하다는 그런 이유로 그래서 그냥 발음대로 업신 여기다 없다도 비읍 시옷으로 적는 게 아니라 그냥 비읍으로 발음대로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섣부르다 이거 그 솜씨가 설고 어설프다도 이 규정에 따라 섣부르다라는 소리대로 적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이게 설다 경험이 없어 서투르다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원이 분명해요. 예, 분명해서 그래서 한글맞춤법 29항의 규정을 적용해서 설부르다 그거를 섣부르다 이렇게 리을이 디귿이 되는 현상이 바로 한글맞춤법 29항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리을이 디귿이 되는 예, 그런 현상을 거쳐서 그래서 섣부르다로 그렇게 적혀지는 것. 이건 어원이 분명하니까 섣부르다 디귿으로 그렇게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붙임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가 뒤에 이제 한자가 있네요. 한자가 있는데 요게 저 앞에는 치자입니다. 치과할 때 치자고요. 그러니까 이빨할 때 그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한자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아시면 완전 초고급 한자 사용자입니다. 초고급 한자 사용자. 예. 자, 요거 뭐냐 하면 이슬자예요. 슬자. 예. 이슬이 이렇게 뭐 저 아침에 내리는 그 이슬이 아니고 예, 그거는 그
이 벌레 슬자입니다. 예, 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예전에 그렇게 좀 위생이 좀 좋지 않고 그랬을 때 이라는 벌레가 막 몸속에 기어다니면서 피를 빨아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톡톡 터트리는 것. 옛날에 저기 뭐 우리 그 저 뽁뽁이 같은 거 탁탁 터트리면 재미있었잖아요. 예, 그렇듯이 요거 저기 그 이를 톡톡 터트리는 그게 또 옛날 사람들의 재미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저기 그런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가 이빨도 이라고 그러죠. 그 벌레도 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이런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나 리로 소리 날 때는 또 니로 적는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 보시면 간니, 덧니 원래 간이라고 적어야겠죠. 던이라고 적어야 되고 사랑이라고 적어야 될 거예요. 다 이빨은 이니까. 자, 그런데 요게 니나 리로 소리 날 때 어떻게 적는다? 다 니로 적는다. 거기에 따라서 간니, 덧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전니, 톱니, 틀니까지 예, 여기 다 이빨의 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가랑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가랑이에서 사는 이가 가랑이에서 사는 그 벌레, 그 이가 가랑니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 뭐 하여간 그 사타구니 쪽에 그쪽에 이 벌레가 기어다니면 얼마나 가려웠겠습니까? 그 뭐 피도 빨아먹고 막 그러는데 예, 모기가 피를 빨아도 간지러운데 예, 그렇게 막 예, 그런 애들이 막 기어다니면서 막 그러면 얼마나 간지러웠겠습니까? 하여간 거기에 사는 이, 그게 가랑니고요. 그 다음에 머린이는 머리에 사는 이가 되겠죠. 그래서 머린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얘네들도 다 니라고 소리가 나니까 이빨이든 벌레든 다 니나 리로 소리 나면 다 니로 적는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다 니로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니로 꼭 적어야 되느냐? 예,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아래 해설에 나와 있네요. 자, 즉 이빨과 벌레의 경우에는 예외로 다룬 것이다. 이는 옛말에서 니였으나 현대어에서는 이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간이, 덧이처럼 적고 니로 발음되는 것은 니은 첨가 현상으로 설명하는 게 본안 규정에 맞는 일이지만 송곳이, 앞이처럼 적으면 송곳 앞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형식과 혼동돼요. 예, 그래가지고 송곳니라고 해야지 송곳이라고 적으면 송곳이 그래가지고 송곳과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형태와 그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니로 적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송곳이 앞이로 읽힐 수도 있으며 새끼 이를 가랑 이로 적으면 끝이 갈라져 벌어진 부분을 이르는 가랑이와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단어나 접두사 뒤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나는 이는 간니, 덧니, 틀니, 가랑니, 머리니처럼 그렇게 적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격조사와 헷갈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랑이 이런 것, 실제 가랑이와 가랑니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니로 적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문제 볼까요? 보시면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실증 이거 실과 증 둘 다 어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둘 다 어휘 형태소 어근이기 때문에 둘 다 원형을 밝혀 적는 실증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빗나가다 요 빛은 접두사네요. 그다음에 나가다 이 접두사 그러니까 접두파생어 같은 경우에도 양쪽 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빗나가다 이렇게 앞으로 적는 게 빗나가다라고 뒤로 발음처럼 소리대로 적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앞에 그 원형을 밝혀서 적는 빗나가다고 시옷받침 그게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새파랗다와 새파랗다가 있네요.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이거 파랗다 요 피읍 있죠? 이거 그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새가 오나요? 셋이 오나요? 이거는 새가 오나요? 셋이 오나요? 새가 오는 게 맞죠? 그래가지고 저 사이시옷 앞 뒤에는 된소리 거센소리 못 온다니까 그래서 새파랗다 앞에 걸로 적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부침 1번 보시면 요게 할아버지입니다만 이렇게 발음이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에 따라서 할아버지로 적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부침 2번 보시면 업신여기다 라는 얘기하는 거 요게 없이 여기에 대해서 왔으면 없이 여기다로 발음해야 될 텐데 업신여기다로 발음하는 거 보면 꼭 없다와의 관련성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없다에서 뜻이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발음대로 업신여기다 비읍 시옷 받침이 아니라 비읍으로 적는다는 것 아까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침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니와 아래이와 아랫니가 있네요. 자, 요거 저 이빨이나 아니면은 저 벌레 이가
예, 니나 리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니로 적는다에 따라서 그래서 아랫니로 예, 뒤에 걸로 적는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 28항 보도록 할까요? 받침 리을 솔리 타락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항, 제28항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예, 그래서 요 다다리라는 말 있죠? 이거 달이 요인데 요거인데 이렇게 그 리을이 탈락이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탈락이 될 때는 또 탈락되는 대로 적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님 예, 딸님이죠. 딸 플러스 님인데 리을이 이제 탈락이 되면서 따님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예, 그 소리 나는 대로 바로 적어주고 그다음에 마되 요거 그 마되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 말, 예, 두 말 이렇게 그 쌀 세는 단위 있죠. 예, 되 같은 경우가 여러분 저기 그 민속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요게 저기 한 대박이 있어요. 한 대박. 이렇게 네모 상자로 돼 있는 거 있죠. 예, 그런 데 가가지고 쌀 이렇게 푸는 한 대박이 있는데 그 열대가 한 말이에요. 한 말. 그래가지고 마대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말이나 한 대 정도 되는 예, 그런 그 정도의 이제 뭐 저기 뭐 규모 뭐 하여간 뭐 그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는 예, 그 말 플러스 되인데 요거 마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마대라고 쓰네요. 그다음에 마소 요거는 이제 홀스 맞죠? 예, 그 달리는 이제 말. 예, 그래서 말과 소를 마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자위, 물자위, 물에서 이제 헤엄치는 것을 무자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바늘질을 바느질이라고, 불나비를 부나비라고, 불삽을 부삽, 불손을 부손, 솔나무를 소나무, 쌀전을 싸전. 예, 그 쌀 파는 가게가 예전에 따로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싸전이라고 부르죠. 요즘 다 마트에서 팝니다만 옛날에 쌀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전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열다지, 여다지, 울짓다, 우짓다, 활살을 화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리을이 탈락될 때는 탈락돼서 발음할 때는 탈락된 대로 적는다라는 것이 바로 28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리을은 대체로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탈락한다. 그래서 뭐 다 탈락하는 게 아니고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을 받침이 떨어지는 단어로는 나날이, 문온, 무수리, 미다지, 부넘기, 아드님, 준학, 차돌, 예, 차돌, 차조, 차지다, 뭐 하느님 이런 게 뭐 등등이 있죠. 자, 그 문온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댄 논이죠. 예, 그래서 그냥 그 논이라는 게 겨울에는 깡깡 말라 있잖아요. 그런데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물을 대야 되죠. 그래서 물댄 그 논이 예, 물을 이제 대놓은 논이 문온이라고 물론이 아니라 문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무수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저기 뭐 그 옛날에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크게 히트를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술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궁 밑에서 그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예, 그런 일을 하는 예, 그런 이제 그 시녀를 예, 무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무술이가 사실은 여기 그 무술이가 하도 말이 유명해서 이거하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술이는 물 플러스 수리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사는 독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혹시 알고 있을 그런 무술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에 여기 차지다 있죠? 예, 차지다 같은 경우에 그 찰지다를 이제 차지다로만 예, 발음하는 걸 맞게 했는데 이게 2015년인가 그때 찰지다도 맞게 했어요. 그래서 둘 다 맞다는 것.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저를 예전에 탁탁 때리면서 찰지다고 예,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차지다 대신 찰지다도 맞게 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당연하지. 예, 찰지다하고 차지다하고 어떻게 얼마나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쩐지 뭐 어쨌든 하여간 차지다 예전엔 요 표기에 의하면 차지다만 맞았는데 찰지다 둘 다 맞다는 것 예, 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한자 불이 첫 소리 니은 지읒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리을이 떨어진 대로 적는다. 예, 그래서 여기 한자 같은 경우에 요 불자 있죠? 불자가 디귿 지읒 앞에서는 리을이 떨어져요. 그래서 부로 그렇게 읽힙니다. 예, 그래서 뭐 불손하다라고 할 때는 예, 그때는 이제 불손이라고 있죠. 그렇지만 부단하다, 부단, 그다음에 부조리 이렇게 할 때는 디귿 지읒 앞에서 부단, 부조리 같이 디귿 지읒 앞에서는 불이 부로 리을이 떨어지면서 부로 바뀐다는 것, 예, 그것도 예, 그 알아두시기 바라고 하여간 그렇게 발음되는 것 그대로 써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단, 부당, 부동, 부득이, 부등, 예, 부적, 부정, 부조리, 부주의 이런 식으로 디귿 지읒 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참고 보시면 해설에
찰지다, 차지다는 차지다만 표준어였지만 2016년도에 바뀌었군요. 2016년도에 찰지다도 표준어로 인정하였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길다라타, 기다라타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요거 기다라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고기 앞에서 저기 리을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것도 디귿이기 때문에 디귿 앞에서 떨어지는 게 맞군요. 그래서 기다라타 그렇게 뒤에 걸로 써주는 게 맞는데, 자, 알다시피 아다시피 이런 거는 이게 지금 저기 어디에 해당하는,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게 어디에 해당하는 문제냐면 28항이 그 저기 파생어나 합성어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다라타 같은 경우는 그 뒤가 이제 전미사기 때문에 그렇게 리을이 떨어지는 게 해당합니다만, 알다시피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피가 요거는 어미예요. 어미이기 때문에 어미에는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리을 떨어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만 그렇게 리을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어미가 붙어가지고 저 활용을 할 때는 요거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것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다시피라고 적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다시피라고 적으면 틀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한글 맞춤법 29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 리을이 이제 디귿으로 그 표기가 되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제 29항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는 것은 디귿 소리로 적는다. 그래서 반지꼬리 있죠? 이게 바느질 꼬리예요. 바느질 꼬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뭐 바느질 도구들 다 모아놓은 거 있죠? 뭐 가위라든지 아니면 뭐 실이라든지 바늘이라든지 요거 저기 저 실 꽂는 것 그런 것들 다 모아놓은 그런 통, 그거를 이제 반지꼬리라고 그러죠. 원래 바느질꼬리, 그래서 반질꼬리라고 해야 될 텐데 그 리을이 디귿으로 써지는 현상이 있어서 반지꼬리라고 이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흔날, 원래 사흘 플러스 날이죠. 그래서 사흘날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흘날을 사흔날이라고 그렇게 발음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 현상을 표기에 반영해서 사흔날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진날, 그 다음에 섣달, 숟가락, 이튿날, 잣주름, 풋소, 그 다음에 섣부르다, 잣다듬다, 잣다랗다 다 마찬가지예요. 자, 숟가락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술가락이죠. 술 플러스 한 술, 두 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 플러스 가락인데 그게 그 숟가락이라고 그렇게 발음이 되니까 숟가락이라고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예전에 혹시 그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 여러분 거의 뭐 존재를 모르시죠?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병헌 젊었을 때 남자 주인공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은 이은주라고 좀 자살한 그런 좀 안타까운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였는데 거기에 과 커플이에요. 과 커플이 아니라 저 학교 커플입니다. 학교 커플이고 그 이병헌은 국문과고 그 다음에 그 여자 주인공 이은주 같은 경우는 미술과예요. 미술과인데 둘이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 둘이 이제 그 같이 뭐 여행을 가다가 이제 그 식당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미술과 여대생이 그 다음에 그 국문과 남학생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저기 국문과니까 이거 알겠다. 왜 숟가락은 디귿이고 젓가락은 시옷이야? 그런 것 물어보네요. 젓가락은 왜 시옷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그 이병헌이 그 국문과지만 이 국문과에서 이런 거를 좀 배우는 거 좀 상당히 좀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교수님들만 좀 아는 그런 이야기인지 하여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야, 숟가락은 이게 푸잖아. 숟가락 이렇게 푸니까 여기 디귿이고 젓가락에 집잖아. 젓가락에 집으니까 이렇게 시옷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미술과 여대생이 야, 너 국문과 맞냐고 막 그런 식으로 뭐 핀잔을 주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어쨌든 이제 숟가락, 젓가락 요거 왜 디귿이고 요거 시옷인지 여러분들 이제 맞춤법 배우셨으니까 알 거예요. 왜 디귿이냐면 바로 리을이 디귿이 되는 현상, 술 플러스 가락이죠. 한 술, 두 술. 요 가락이라는 것은 긴 거를 나타내는 그런 전미사가 되겠고, 그래서 머리카락이라든지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 다 가락이 붙죠. 길쭉한 것에 붙는 그런 이제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술 플러스 가락인데 리을이 디귿이 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요 숟가락 디귿으로 적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시옷은 왜 붙습니까? 젓가락이죠.
젓가락. 예, 뒤가 된 소리가 되면 뭘 써준다? 예, 사이시옷을 써준다. 거기에 따라서 요거는 요 시옷은 사이시옷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국어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뭐 이렇게 숟가락, 시옷, 그다음에 젓가락에 짚는 거, 예, 이것도 하여간 좀 재기 넘치는 예, 그런 이제 그 대답이긴 합니다만 예, 국어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요 디귿이 되는 것은 리을이 디귿이 되는 것은 바로 저기 요런 리을이 디귿이 되는 현상 때문에 디귿으로 적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옷이 요런 걸 좀 어려운 말로 호전 현상이라고 그래요. 호전 현상. 리을이 디귿이 되는 현상. 그 다음에 시옷 같은 거는 이제 짚는 것이 아니라, 예, 사이시옷에 의해서 시옷이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리을이 왜 디귿으로 바뀔까요?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왜 리을이 디귿으로 바뀔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음절과 음절의 구분이 되게 중요한 언어예요. 중요한 언어입니다. 예, 그런데 요 리을 같은 경우가 자음성이 약해요. 자음성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리을이 들어가면 요게 지금 우리가 음절을 딱딱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리을 들어가면 음절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음절 경계가 좀 약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음성이 약한 리을보다 자음성이 강한 디귿으로 바뀌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음절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절에 딱딱 이렇게 한 글자씩 예, 떨어뜨려서 발음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언어이기 때문에 예, 그 음절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예, 그렇게 자음성이 약한 리을보다는 디귿으로 그렇게 바뀌는 현상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이튿날과 이튿날 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요거 리을이 디귿이 되는 호전 현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 호전 현상이 생기면 표기에 반영한다. 예, 거기에 따라서 이튿날 뒤에 걸로 적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맞춤 30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시옷 표기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시옷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이시옷에 관련된 좀 그 규칙을 제가 2주차 때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시옷은 어떤 환경에 붙나요? 뒤가 된 소리가 나는 경우, 그 다음에 니은이 덧나는 경우, 니은이 덧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환경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시옷은 어떤 환경이냐? 첫 번째, 뒤가 된 소리가 나는 경우, 그 다음에 니은이 덧나는 경우, 니은이 덧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개의 환경에서 사이시옷이 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시옷은 어떨 때 붙을 수 있습니까? 예, 두 구성 성분이 둘 중에 하나가 고유어일 때. 둘 다 한자어면 사이시옷 못 붙는다. 물론 6가지 예외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예외 빼놓고는 모두 다 사이시옷 못 붙는다는 것. 예, 한자어와 한자어일 때는 사이시옷 못 붙고 한자어와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고유어. 두 개 중에 분명히 하나는 고유어이어야 그래야 사이시옷 붙을 수 있다는 것. 예, 지난번에 우리 2주차 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요 사이시옷을 배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시옷은 우리 이따가 3교시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